그리고 다음 질문. 뭐 측정하는 마이크 위치 포인트와 전반적인 스마트 그래프를 읽는 법이 궁금합니다. 설명하셨는데 일단 측정 마이크 위치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측정 마이크를 대부분 아마 근데 그 저처럼 튜닝하시는 분들한테 측정 마이크 어떻게 놔야 돼요 물어보면은 다들 뭐 그냥 뭐 그렇게 뚜렷하게 얘기해 주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뚜렷하게 어디다 놓으세요라고 말씀하신 분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측정을 할 때 그 어디 마이크 포인트 하나만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측정할 때 요즘에는 최소 마이크 4개에서 8개를 쓰거든요. 아, 지금 6개 쓰고 있구나. 4개에서 6개를 쓰는데 물론 하나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 갖고도 가능한데 그렇게 하려면은 마이크를 옮겨 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측정을 해서 그걸 다시 평균을 내서 평균 값들을 보고 그것도 전체 다 참고를 해서 실시간으로 뭐 DSP 이퀄라이저든 뭐 그래픽 이퀄라이저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으로 그 마이크 뭐 정면에서 하나 측정하고 그다음에 EQ 조정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포인트에서 했더니 또 EQ 값이 또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여러 개 쓰시던가 아니면 여러 포인트를 찍으신 다음에 그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그 평균 값을 에버리지 그래프를 보고 그걸 또 다시 EQ 조정하고 다시 또 EQ 적용을 했으면 다시 또 마이크를 또 다시 놔가지고 그 과정들을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는. 그러니까 마이크 여러 개 쓰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혼자 음악을 듣는 청음실이다. 그런 데서는 자기가 듣는 리스닝 포인트만 작업을 하면 되죠. 그쪽에다 놓고 뭐 스피커 정축을 바라보고 측정을 하고 서로 양쪽을 다 해서 측정한 다음에 뭐 정확히 양쪽이 똑같이 나오는지도 확인을 하고 센터에다 놓고 센터에서도 한쪽 틀어봐서 정확히 들어오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두 개 다 틀었을 때도 확인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포지션은 일단 저는 그렇게 해요. 만약에 마이크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스피커 정축에서 일단 측정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게 스피커에서 나오는 온전한 소리를 일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면의 소리가 제일 일단은 그 스피커 갖고 있는 주파수 응답이 다 나오죠.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스마트 그래프 읽는 법도 물어보셨는데 뭐 이거는 제가 여기 뭐 리뷰할 때 찍었던 스피커 이런 것들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 RTA 이 RTA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여기는 이제 지금 마이너스 12, 24, 36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요거는 현재 SPL 칼리브레이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마이크 포인트가. 요거를 SPL을 칼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는 그 SPL 그 레벨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최대가 130이면 13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오프셋 값을 130으로 넣었으면은 네, 그 마이크 측정 값이 130이 되겠죠. 이거는 임의로 이렇게 오프셋 값을 넣는 게 아니라 측정을 해서 그 칼리브레이션을 하면은 현재 그 오프셋 값이 뜨게 돼 있어요. 그거를 넣으시면은 여기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 RTA 같은 경우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바닥부터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재 들리는 그 레벨 그대로만 보여주는 겁니다. RTA는. 근데 우리가 스마트를 쓰는 목적은 여기 보면 트랜스퍼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걸 쓰려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M과 R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저먼트 시그널과 레퍼런스 시그널을 서로 그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시간차를 재고 거기서 위상이 차이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 아래 그래프는 이 RTA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이제 매그니튜드라고 하는 그래프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가 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레퍼런스 시그널보다 크면은 플러스로 올라가고요. 레퍼런스 시그널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핑크 노이즈를 콘솔이나 이런 걸 통해서 스피커로 소리를 내보냈는데 내가 정한 레퍼런스 시그널보다 내가 잡은 마이크 개인하고 관계는 있겠죠. 그 핑크 노이즈보다 그 플랫한 핑크 노이즈보다 소리가 크면은 그 부분이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처럼. 그리고 핑크 노이즈보다 소리가 작으면 여기에 내려가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반응을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RT랑은 좀 약간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빨간 그래프가 있어요. 이거를 코이어런스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제가 짧게 해놨는데 일부러 너무 가려가지고 짧게 해놓은 게 아니네요. 짧게 측정 환경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요 그래프가 이렇게 쭉쭉 이렇게 삐죽삐죽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이 막대기가 이 코이런스 그 트레스홀드 그 버튼인데, 이걸 쭉 올리면은 네, 지금 측정 환경이 좋아서 그런데 보시면 중간중간 이렇게 없어지는 애들이 보이죠.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코이런스가 떨어지는 그래프들 아예 안 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내가 저는 이렇게 이 트랜스 펑션 할 때 코헤런스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원본 대조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본하고 비교해봤더니 야 이거는 데이터 좀 이상한데, 이거는 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뭐 간섭을 받았든 뭐 반샘 영향을 받았든 뭐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안 봤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이 그래프가 삐쭉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삐쭉 내려왔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막 삐쭉 내려왔다고 칠게요. 여기가 빨간색 삐쭉 내려왔다. 근데 여기 DB 있잖아요. 이렇게 DB 있으면은 여기는 EQ로 어떻게 보정을 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일단 여기는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일단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다른 측정 마이크를 포인트를 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그렇게 확인을 하죠. 그래서 이 매그니튜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저먼트 시그널과 레퍼런스 시그널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위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위상 그래프인데, 위상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쉽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위상을 얘기할 때는 무조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혼자 그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좌표를. 어떻게 보면 약간 좌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좌표라고 볼 수 있는데, 뭐와 비교를 했을 때 얘가 위상이 뭐 더 높네, 더 낮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보이시는 그래프가 지금은 이렇게 끊어져 보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거는 뭐 위상을 제대로 뭐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를 보는 방법이 언랩 페이지를 키면은 이게 지금 다 페이지 펴놓은 상태거든요. 결국은 이게 위상을 다 돌돌돌돌 말린 걸 다 펴놓은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본 거를 180도 단위로 쪼개놓으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프를 0도보다 느리면 플러스, 0도보다 빠르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음이 느리고 고음이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상황이. 다시 원래대로 보면 이제 180도 단위로 쭉쭉 잘라놓은 거죠. 그래서 위상 그래프를 보실 때 이렇게 스무스하게 다 이어지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패시브 스피커도 하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도 패시브 스피커인데 BR천에 옛날 측정한 걸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위상 특성이 좋은 편에 속하는 스피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단순히 이거 뭐 역상으로 되어 있는, 이게 180도 갔으니까 역상이잖아요. 역상인데,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는 건 이제 임펄스, 라이브 임펄스인데, 이것도 이렇게 확대를 해보시면은 임펄스 응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요만큼 튀다 뒤로 크게 튀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 때문에 역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스피커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위상 특성이 좋은 그런 스피커예요. 왜냐면은 중간에 뭐 페이지가 180도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없고, 여기 250Hz까지는 거의 위상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상태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상이 좋다고 해서 스피커 소리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일단 위상을 보는 이유는 뭐 이따 다른 내용을 설명하다 나오겠지만 그 얼라이먼트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위상을 보는 거예요. 단순히 뭐 토닝을 한다, 토닝이라는 말도 나오겠지만 토닝을 할 때 위상 그래프도 당연히 뭐 일단 보긴 하겠지만 아주 그게 크게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패시브로 이미 그렇게 된 거를 위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뭐 FR 필터 같은 걸로 해서 위상을 보정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위상은 보정할 수가 없거든요. 위상을 얼라이먼트를 할 수 있겠지만
위상을 보정하는 거는 일반적인 그냥 IIR 이퀄라이저, 그냥 그래픽 이퀄라이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상 그래프는 그렇게 일반인들이 만약에 그냥 간단하게 자기 나 튜닝 입문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렇게 위상 그래프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우퍼를 얼라이먼트 하거나 뭐 바이인핑 스피커로 얼라이먼트 하거나 그럴 때는 상당히 위상 그래프가 중요하게 보겠지만 아까처럼 뭐 역상인지 이런 것들만 체크하면 되는데 뭐 여기서 지금 꺼낼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그 왜 역상이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생각을 하실까요? 역상 하면은 역상 안 좋아. 역상은 안 좋은 걸까요? 잠깐 여기서 한번 얘기 좀 넘어갈게요. 아무나 좀 저기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역상이 나쁜 걸까요? 역상이라고 해서 문제될 건 없거든요. 저도 메이어들을 튜닝을 많이 해보면은 메이어들 스피커가 역상 많습니다. 네, 김병관이 맞습니다. 소리 잘 나면 문제 없고요. 또 역상이 문제될 때는 한쪽만 역상일 때, 왼쪽 오른쪽 한쪽은 정의상 한쪽은 역상일 때, 그럴 때가 문제인 거죠. 혼자서 역상 정의상 그 차이를 그러니까 중요할까? 뭐 제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막 좋다는 스튜디오 스피커들 다 측정해보면 다 하이는 다 역상이거든요. 역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역상이야, 스피커 위상 뒤집어, 이거보다는 만약에 그런 경우는 있어요. 메인 스피커가 역상으로 돼 있어. 오케이, 역상 오케이. 근데 뒤에 딜레이 스피커가 정의상이네. 그럴 경우는 저도 이제 그 딜레이 스피커를 역상으로 바꿨거든요. 왜냐면 이제 메인 스피커하고 얼라이먼트를 해야 되는데 위상이 안 맞으면 캔슬이 일어나죠. 위상이 맞으면은 보강 간섭에서 소리가 커지고, 딜레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그 딜레이를 잘 맞춰도 그 위상이 안 맞으면은 소리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역상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밸런스도 나쁜 게 아닙니다. 다들 이렇게 언밸런스 하면은 막 언밸런스 출력이면 음질이 나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방식 차이지 음질 차이는 없어요. 그때 위상과 정의상 겹쳤을 때 혼자서 정의상이건 역상이 그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레셔널 오크트에서 파는 마이크 있어요. 그 마이크 같은 경우 아예 마이크가 역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써 있어요, 거기에 역상으로 되어 있다. 근데 RTA나 매그니튜드 측정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나았다고 하기보다도 사실 그냥 레벨은 좀 더 보상이 돼요. 왜냐면은 정의상과 역이상을 시그널을 같이 보냈다가 다시 역이상 같은 정의상을 바꾸니까 그럼 소리가 동의상이 되면은 6dB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레벨적인 우리도 우위가 있고, 그다음에 쉴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 노이즈 간섭이 덜해지기 때문에 장거리에서 유리한 건 있는데, 하여튼 말씀드린 거는 이제는 뭐 역상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저 스피커 역상이네 하면은 저 스피커 문제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다 스피커 설계하신 분들이 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겁니다. JBL도 역상 되게 많아요.